요즘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언제 이렇게 올랐대? 지금 미국 증시가 4주 연속 상승입니다. 계속 걱정의 벽 타고 오르는 나스닥 대응 어떻게 할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어느덧 또 4주 연속 상승입니다. 이거 딱 그냥 대충 봐도 쭉 길게 오른 게 느껴지시죠? 스멀 또 떨어질 때도 하염없이 떨어지더니 오르는 것도 조용히 우려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 최장기랍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판단 얘기도 많아요. 여전히 단기 반등이다, 또 떨어진다, 아니다, 이제는 바닥은 다졌다, 이런 얘기들 워낙 많은 건 늘 있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거기에 매몰되는 것보다는 잠깐 기술적 판단 참고용으로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리자면, 일단 하락한 폭의 절반 이상을 되돌렸다.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30% 내려갔는데 그 절반을 반등했다. 요거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보통 요걸 잘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힘이 강했다,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고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좀 좋았던 점은 상승 종목들이 확대되는 거.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종목만 오르면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다 오르기 시작하면 좀 분위기가 타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이게 긍정적이고, 아쉬운 건 이제 여전히 거래량이 부족해요. 이런 식으로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부족해서 이건 찐반등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은 부정적인 입장이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이제 기술적으로 과열이니까 좀 유의하자,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로 좀 쉬어갈 수 있지만 진짜 외부 악재, 추가 악재만 안 나오면은 여기 6월 저점까지 가는 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 또 봐야겠죠. 이건 같이 뒤에서 또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0% 반등했다, 이렇게 돼 있죠. 떨어진 거에 50%를 다시 회복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1차 힘든 구간 돌파했으니까 좋은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의 논리고요. 나스닥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저점에서 20% 반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월 달에 사신 분들은 지금 수익률이 벌써 나스닥 수익률이 20%예요. 어마어마하죠, 참. 지나고 나면은. 그래서 약세장에서 탈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QQQ 고점 대비 딱 20% 걸쳐 있네요. 약세장 진입이 마이너스 20%인데 거기 걸쳐 있으니까 이제 벗어났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벌써 스멀스멀 올라서 고점 대비 10%대,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9.8까지 올라왔어요. 와, 이거 매주 감탄만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 주 주간으로도 3대 지수가 다 고루고루 올랐고요. 종목들도 고루고루 올라줬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주는 거는 증시에 좀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상황이니까 월가가 계속 당황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인터뷰가 흥미로워서 가져왔는데, 골드만삭스의 헤지펀드 담당자가 기관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놀라서 매수 버튼 눌러버렸대요. 매수 버튼 도저히 못 참겠어 하면서 눌러버렸대요. 헤지펀드 기관들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현금 관망하다가 계속 오르니까 4주 연속 오르니까 이번 주에 못 참고 매수 이러면서 올라탄 기관들이 많다네요. 이제 오르니까 거기에 맞는 또 핑계들이 나옵니다. 이제 실적 시즌 끝났으니까 빅테크들 자사주 매입 돈 들어온다, 돈 많다. 역시 오르면 또 그럴 만한 이유를 갖다 붙이고 떨어지면 또 그럴 만한 이유가 갖다 붙는 게 증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에 너무 일일비 하시기보다는 떨어질 때 좋은 주식 사는 게 최고 아닌가, 다시 한번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고, 일단 이번 주 중요했던 이슈들 역시 뭐니 해도 우리 지난주에 같이 대비하자고 했던 물가, 드디어 물가 피크가 일단은 눈으로 확인됐습니다. 물가 피크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많은데 그래도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미국 기준 9.1%였는데 처음으로 8.5%. 이것도 엄청나게 높은 숫자잖아요. 사실 물가가 8.5% 오르는 것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증시는 항상 최악을 가정하고 그거보다만 괜찮으면 오르거든요. 증시가 항상 그렇습니다. 되게 경제 움직이는 거랑은 또 다른데 최악은 벗어났다, 이 개념으로 그 핑계로 좀 반등을 또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물가, 우리 여태까지 올해 상반기 내내 물가 피크 같이 걱정했었는데 악재 해소된 거 맞으니까 일단은 요건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바로 이제 대통령이 또 한마디 하죠. 경제 계획이 아주 제대로 작동 중이다. 인플레 완화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멘트를 한 게 깜짝 놀란 게, 인플레이션이 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지금 8.5인데 왜 또 제로래. 그래서 제가 잘못 말했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0%가 뭐냐면 지난달 대비 드디어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걸 멈췄다는 거예요. 전월 대비 처음으로. 그러니까 매달 물가가 오르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전월 대비 처음으로 일시 멈춤. 그래서 이제 내려가기만 해주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매월 1.3, 1%씩 오르던 이 파란 막대가 처음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 봐라, 물가 멈췄지 않냐, 다 계획대로다, 이제 내려간다. 걱정 마라.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지지율도 많이 반등했다고 합니다. 또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고 증시도 안정이고, 그래서 물가가 0% 전월 대비 상승 기록했는데 역시 에너지, 유가, 기름값 많이 빠져주고 항공료 많이 빠져주니까 확실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역시 기름 가격, 에너지 가격, 그리고 항공
항공운임 이런 거 비행기 가격 같은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유가도 좀 빠지니까 지금 유가도 그래도 안정세 좀 찾고 있죠. 휘발유도 이게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치명적이었다고 불리는 미국 휘발유 가격이 급등했었죠. 막 6달러 넘었는데 갤런당 7달러 뭐 가는 지역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처음으로 다시 3달러대로 내려왔다고 해요. 고점에서 21%나 빠지면서 안정세.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당장 주유소 가서 기름 넣는 걸로 얼마나 열받았었는데 이제 국민들이 조금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지율도 요거 보고 반등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3달러대로 처음 5개월 만에 내려갔습니다. 요거 보시면 더 와닿으실 텐데 휘발유 가격이 빨간 게 2022년입니다. 5달러 넘었다가 난리가 났었죠. 이때가 딱 공교롭게도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저점. 평소보다 이게 2020년, 2021년, 2019년 휘발유 가격이 끽해봐야 2달러, 3달러였는데 뭐 6달러, 5달러 가니까 난리가 났었는데 물론 지금도 평소보다 높긴 하지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그래도 안정되고 있는 건 증시에 아주 좋은 신호 아닌가 싶습니다. 이 그림이 웃긴 게 올해 3월에 물가 상승률이 8.5였거든요. 여기 그때는 증시가 폭락을 했었고요. 올해 8월에도 똑같이 8.5인데 증시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의 출연자 주인공급인 할아버지가 이때는 우울해하시고 지금은 또 환호하는 모습을 짤로 만들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좀 내려가는 거 최대 걱정거리 하나 해소, 혹덩어리 하나가 제거된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 월가는 미심쩍다. 물가가 고물가인데 지금 소비자들 지갑, 전 세계 국민들의 지갑엔 도움이 안 되는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금리 인상을 멈추고 혹은 속도를 줄이고 하겠느냐. 과거에도 그랬던 적이 없었다. 물가 내려와야지. 연준 의장은 2%까지 물가 잡아야 된다는데 아직 8.5인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증시 좀 더 관망하겠다라는 분들은 요 논리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은 없습니다. 다만 증시는 당장의 악재 해소를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거는 리스크 하나로 챙겨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절대적인 물가 수치는 높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원래 세 가지 체크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달러도 진정되고 있고 금리도 진정되고 있고 유가 원자재도 진정되고 있어서 반등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물가까지 진정되면서 중장기 관점까지 체크 하나가 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체크하고 있거든요. 이제 긴축 속도만 느려지면 여기 5개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 단기, 중장기까지 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여기 써놨으니까 같이 캘린더 정리하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처음으로 물가 피크 지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비중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 물론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단기 과열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기로 4주 연속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다들 너무 좋기 때문에 또 너무 다 좋으면은 또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약간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전 폭락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데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겠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 10년 금리도 안정세 우리가 원하는 만큼 팍팍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게 시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막 급등하거나 급변동만 안 하면 괜찮거든요. 금리 안정세 유가도 조금 겨울 에너지 대란 이런 우려는 있긴 한데 한 90불대에서 안정세 나쁘지 않습니다. 고유가가 맞긴 맞지만요. 그리고 달러도 걱정했었는데 일단은 더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환율도 내려오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약간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요 세 가지 체크하면서 단기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도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모든 지표들이 다 안정세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하나도 도와주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모든 지표들이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단기 관점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물가 피크 하나 찍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과거에 고물가 시기에도 금리가 안정되는 게 힌트였습니다. 이 자료가 제가 좋아서 갖고 왔는데 1970년대에도 고물가 시기였잖아요. 그때도 요 주황색이 미국 금리인데요. 시장금리. 금리가 피크 찍고 내려오니까 안정세를 찍으니까 증시도 오르기 시작했고 검은색. 74년에도 금리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니까 안정세를 찍으니까 증시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런 자료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2022년 8월 14일 기준으로 마침 참 신기하죠. 2022년 6월 중순이 고점, 금리 고점이었는데 이렇게 찍고 안정되니까 2022년 6월 비슷한 시기, 중순 시기에 S&P 500도 바닥을 치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찐 바닥이냐 아니냐 이런 걸 잡기보다는 금리 안정이 이렇게 증시의 상승에 도움이 된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러다가 여러분 증시 대응하시다가 금리 또 급등하거나 올라간다 그러면 증시가 또 떨어질 수 있음에 유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미국 10년 금리 제가 꼭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 대응하실 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안정세 유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봐도 물가가 피크 치면 금리 인상 속도도 더 빨라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올해 3번밖에 안 남았어요. 금리 인상이. 8월엔 어차피 금리 인상도 없고요. 9월에 빅스텝, 11월, 12월에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죠. 조금 올리면 끝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얘기도 이제 거의 안 할 정도로 이건 이제 악재 수축에도 못 끼는 얘기가 점점 될 정도로 관심이 많이 줄어드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 의장 얘기도 많이 안 할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원래 초반에만 막 걱정하다가요. 원래 증시가 항상 악재를 최대로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연준 의장 얼굴 보는 것도
지겨워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당분간은 요 이슈는 사그라들 예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금요일입니다. 주말 직전에 또 지표가 괜찮게 나왔어요. 인플레에 꺾이고 물가는 잡히는데 소비자들의 심리를 대표하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소비가 지탱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70%의 소비로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증시에 영향을 매우 많이 미치기도 하는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3개월 최고치 반등을 강해줬어요. 이게 찐반등인지는 역시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최악은 지났다라는 좀 안도감을 준 지표였습니다.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소비자들이 뭐 그냥 경제 이제 좀 덜 나빠진 것 같은데 휘발유도 내려오는데 주말에 가족끼리 가서 외식이나 좀 해볼까? 쇼핑 좀 해볼까? 디즈니 놀이공원 한번 가볼까? 이렇게 약간 소비 심리가 살아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다. 최악은 지났다. 뭐 이렇게 보시는 지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경기 침체 수준까지 내려갔었죠. 2008년보다도 낮은 수준의 심리였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리세션 침체 시기보다도 최악에 있었던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거의 뭐 더 내려갈 구간도 없죠. 살짝 반등을 하는 모습에 저도 보면서 아니 이번 주는 어떻게 된 게 지표가 다 잘 나오냐 이 생각을 했어요. 물가는 꺾이는데 소비자들 지갑은 탄탄해? 이러면은 완전 좋은 거잖아요. 증시에. 그래서 이번 주는 분위기가 참 좋을 만한 핑계들이 많았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연준의 지난달 회의록이 공개되는데 이건 큰 의미가 이제 없을 것 같고요. 뭐 물가 다 내려가는 거 보이니까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고 소매 판매, 미국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현황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것도 크게 나빠지지만 않으면 소비자들이 크게 지갑 닫지만 않으면 증시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주에 화요일 날부터 경고 많이 했던 월마트, 홈디포 같은 유통업체들이 또 발표합니다. 요 기업들이 경고 많이 했잖아요.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인다. 마트 가서 비싼 거 안 사고 싼 거만 사간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실적이 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경고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더 나빠질 수 있나 싶은데 그건 또 제가 섣불리 말하면 좀 그러니까 유통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있을 것 같아요. 뭐 전자상거래라든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큰 이슈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목요일 날 반도체 장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화장품 회사 에스티로더 이 정도 발표 있습니다. 거기에 금요일 날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감축법 많이 들어보셨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해서 IRA법이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IRA라고 할게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하원까지 통과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실 수 있는데 미국 법안은 상원에서 먼저 통과된 다음 하원으로 가서 통과가 돼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얻고 진짜 이게 통과인데요. 그러니까 투표 후 통과입니다. 네, 이제 상원 통과했고 하원 통과를 금요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땅땅땅 두들기면서 통과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진짜 확실하게 통과가 된 게 맞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하고 싶다고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기대까지 이번 주에 같이 겹 호재로 불었습니다. 친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뭐 헬스케어 이쪽 다 해당되니까요. 태양광, 풍력, 수소 안 해당되는 게 없죠. 중소형주도 다 올랐고요. 이번 주는 웬만하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 주식만 오른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증시에 전반적으로 물가도 도와줬고 호재도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있었고 하니까 이게 좋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돈풀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상. 그러니까 참 웃긴 거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효과 미미할 것. 이게 경제학자나 외신들이 연달아서 막 서한 보내고 그랬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인플레이션 감축이냐 돈 풀기지. 인플레이션 불을 끄는 게 아니고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에다가 물을 뿌리는 게 아니고 비행기로 기름을 뿌립니다. 기름. 그쵸? 야 이거 무슨 헬리콥터 머니 마냥 헬리콥터로 돈 뿌리는 그림이 또 연상되네요. 기름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다가 기름을 껴안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돈을 또 푸는 신용을 하면은 지금 증시가 확 올라가는 것처럼 증시가 또 너무 올라가도 연준이 또 이거 인플레 꺾어야 되는데 하면서 또 센 발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또 박스권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걸 보면서 너무 올라도 또 연준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채팅창 구독자분들이 돈 많이 벌었다는 자랑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돈 벌면 또 소비하러 나가실 거잖아요. 또 오늘 소고기 한번 먹어야겠다 이러면서 원래는 소고기 안 먹고 허리 졸라매는 상황이었는데 무지출 챌린지 하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인플레 심리 팍 불붙으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좋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감축법이 인플레 불붙인다라는 얘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좋습니다. 주간 수익률이 뭐 불타오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애플은 10% 미만으로 완벽하게 들어왔네요. 와 대단합니다. 역시 대장주입니다. 갓 애플입니다. 3조 달러 다시 근접했어요. 와. 그래서 마소도 20% 밑으로 들어왔고요. 일단 그래서 애플 잠깐 얘기해보면요. 호재가 있습니다. 이건 캘린더에 넣어놓으시고 9월 달에 애플 신제품 나오잖아. 이제 아이폰 14. 근데 참 또 웃긴 게 증시가 오르니까 또 호재성 기사가 나와요. 저는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오를 땐 좋은 기사 나오고 떨어질 땐 나쁜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는 그냥 공부하실 때 참고만 해두시고 그 매매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오르니까 또 뭐라냐면은 애플 역시 침체에도 아이폰 안 줄인다 생산량. 아니 분명
분명히 떨어질 때는 애플 생산량 줄인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주문을 축소한다느니 저기 폭스콘이나 이런 데다가 업체한테 분명히 그렇게 주문했다 그랬는데 왜 갑자기 또 주문이 늘어났다고 또 기사가 맨날 제목이 바뀌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우니까 참고만 해두시고 별로 그냥 애플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팩트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기사상으로는 아이폰 14 이번에 9월 달에 나오는데 생산량도 안 줄이고 가격도 올린대요. 대박이죠. 이러면 애플 입장에서는. 야, 130만 원이래요. 미쳤습니다. 노트북 가격 아니에요. 제 핸드폰 하나 떨어뜨리면 그냥 130만 원에 떨어뜨리는 거니까 정말 엄청납니다. 15% 이상 인상 전망. 어디까지 살 수 있나 계속 가격을 올려보는 것 같아요. 명품인 것 같습니다. 명품. 역시 애플은 끄떡없어 보이는데 단기로 너무 많이 오르긴 했네요. 이거 쭉쭉 올라가지. 고점에서 7%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이 단일 기업 중에 처음으로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기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쏠림이 심한 거죠. 이게 이제 단일 기업이 얼마나 S&P 500에서 많이 차지했냐를 보여주는 표인데, 닷컴 버블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5% 정도 했던 게 최고치였던 거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이때 인플레이 또 있었을 때 고유가 시기에 엑손모빌이 5%. 이 정도였는데 한 종목이 그 5% 정도면 S&P 500에서 엄청난 비중인데 7.3. 와. 42년 만에 최고치랍니다. 그러니까 좀 애플 쏠림이 심한 것 같긴 해요. 거의 안전자산처럼 취급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애플 주주라서 좋긴 한데 단기 또 급등은 마음을 약간 비워야죠.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어떻게 맨날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조정받을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못 사신 분들은 또 조정에 살 수도 있으니까 하락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또 많이 오르기도 올랐네요. 4%. 그리고 마소 20% 밑으로 들어왔고, 테슬라 얘기해보자면 테슬라도 30% 내외 900슬라 800슬라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결국 친환경 법안이니까 전기차 테슬라도 간접적 수혜가 맞고 왔다 갔다 지금 여기 걸쳐 있는 것 같아요. 900슬라 800슬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8월 25일부터 3대1 주식 분할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900슬라라면은 만약에 300슬라짜리 3개를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9월 30일 날 AI 데이 기대감이 또 불 것 같습니다. 한 달 남았네요. 원래 또 테슬라는 이런 떡밥으로 오르는 주식이라서 기대감이 오르다가 또 끝나면 또 빠지고 이렇습니다. 중장기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보급 확대 수혜를 받겠죠. 하면서 이번 주였나요? 요거 AI 또 로봇 포스터가 공개됐잖아요. 그래서 머스크가 9월에 옵티머스 로봇 우리 거 보면 놀랄 거다 이러면 자신감 표현했거든요. 또 떡밥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게 나올지 저도 주주로서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AI 데이 작년에 했었는데 2부에서 사람들이 매우 놀랄 것 같다. 그래서 키가 172고 무게 57kg 정도 되는 테슬라에 들어가는 자동 조종 장치를 탑재할 예정이다. 야, 진짜 어떤 로봇이 나올지 실망할지 또 기대감이 불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역시 증시는 또 기대감으로 움직이니까 이것도 캘린더에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통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눈여겨본 주식은 전기차 관련해서 전기차 주식만 오른 게 아니고 리튬이라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인 리튬을 채굴하고 파는 기업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여기 보시면 주간으로는 테슬라, GM, 포드 이런 거 다 올랐고, 전기차 중소형주인 리비안, 루시드 모터 이런 주식들 다 올랐거든요. 이번 주에는 안 오른 주식 찾기가 더 어려워요. 사실 많이 올랐는데 그 외에도 세계 리튬 회사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리튬을 채굴해서 공급하는 1, 2등이 엘버말이라는 회사랑 SQM, 칠레 회사인데 미국에 상장돼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올랐죠. 이번 주에만 10% 이상 올랐습니다. 고점에 바짝 붙어 있고요. 사실 저는 엘버말 주주입니다. 많이 들고 있진 않고 요걸 제가 왜 들고 있는지 잠깐 말씀드려보면은 전기차 공급망 수혜주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일단 이번 주에도 보고서가 한번 나왔지만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리튬 수요도 급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고서 상으로도 연평균 15%씩 쭉쭉 성장하는데 그게 가속도가 붙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2030년까지 지금보다 전기차 시장, 리튬 시장이 150% 성장할 수 있다. 요거는 팩트 같은데요. 문제는 수요는 이렇게 커지는데 리튬을 가지고 있는 남미 국가들이 에너지 자원을 무기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남미, 예를 들어 칠레 같은 나라들이 전 세계 리튬 매장을 거의 대부분 장악할 정도의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는데 장구는 거죠. 이제 수출 안 하겠다. 리튬 우리 거 딱 가둬놓고 우리가 통제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난리라고 합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포드, GM,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도 수요는 폭발하는데 전기차 달라고 아우성인데 지금 리튬 비싸지니까 공급은 줄어드는 에너지 자원 보호 무역주의의 또 수혜주가 리튬주가 될 수 있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리튬주는 계속 꾸준히 올랐거든요. 사실은 지금 갑자기 뿅 하고 나온 건 아니고. 근데 제가 왜 엘버말이냐, 여기 보시면 이게 리튬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입니다. 저는 항상 투자하기 전에 점유율을 보는데 1등이 엘버말이거든요. 여기 2등이 SQM입니다. 3등이 TNT 리튬, 천재 리튬이라고도 하고 중국 홍콩에 상장돼 있는데 한국 분들 이번에 서학개미 해외 주식 매수 순위 1위가 요거였어요. 아마 홍콩 상장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전기차 리튬 관심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요것도 좋은데 이 엘버말이 미국 거고 SQM이 칠레거든요.
그리고 TNC는 딱 들어도 알겠지만 중국 건데, 참고로 이 TNC 리튬이 이 SQM을 인수했습니다. 2018년에. 그래서 사실상 전 세계 리튬 공급망의 다 대부분은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여기 미국에 공급하는 미국계 이제 여기 앨범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산 배터리를 빼게 만들면 여기랑 여기를 다 제거해야 돼요. 미국에서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은. 그래서 요게 이제 수혜를 또 볼 수 있습니다. 반사 이익을. 미국 광산에서 채굴을 해서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얘네들 제품을 또 많이 쓰려고 하겠죠.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얘가 또 특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중국 공급망을 배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기 때문에 1등 앨범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막 급등했기 때문에 따라타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공부해놨다가 또 조정이 왔을 때 혹은 보시다가 괜찮은 가격에 매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호재 기대감이 엄청 올랐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디즈니도 큰 이슈보다는 실적 발표하면서 구독료 올리고 광고까지 도입했습니다. 이제 넷플릭스도 그렇고 디즈니도 그렇고 스트리밍하는 기업들 다 광고를 달 것 같아요. 그쵸? 구독료를 내더라도 광고를 보게 할 것 같아요.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고 있는 입장이지만 보시면 요금도 거의 8달러죠. 8달러에서 11달러로 오르고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광고 요금제를 신설했습니다. 보니까 그런 거죠. 8달러를 내시면 스트리밍을 이용하지만 광고를 봐야 되는 거죠. 난 광고가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10.99달러를 내시고 보셔야 광고를 아예 안 볼 수 있는 거죠. 넷플릭스도 이걸 하겠다는 거니까 이 스트리밍 기업들이 이제 슬슬 수익성을 뽑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좀 오르고 괜찮더라고요. 디즈니도 반응이 요즘 주가는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즈니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1.5억 명 돌파하면서 디즈니 플러스 총 합계 2억 2천만 명으로 넷플릭스 처음 살짝 넘어섰다. 그렇게 보는데 뭐 크게 의미 없는데 테마파크가 선방해져서 주가가 좀 괜찮았습니다. 테마파크 부분 CEO가 요즘 고객들이 테마파크 줄 서서 예약 아직도 풀로 채운대요. 그래서 걱정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경기 침체 우려 없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선발주자였는데 디즈니가 급격하게 따라잡고 있다. 그래서 넷플릭스도 좀 긴장하고 있는데 스트리밍 업계는 계속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아서 당분간은 조금 돈 벌기보다는 계속 돈 까먹기 하면서 경쟁할 것 같습니다. 다 뛰어드니까요. 아마존, 애플 다 뛰어듭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번 주에 반도체 법안은 이미 통과가 됐으니까 약간 철진한 이슈가 돼가지고 제가 중간에 영상 한번 올리긴 했었는데, 이번 주에도 SK 하이닉스 한국 기업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 내년에 1분기에 짓겠다 이런 추측성 기사가 나왔죠. 뭐 사실 무근이다 아니다 얘기하는데 이런 공장 짓는 것 자체가 이번 반도체 법안 통과에 대표적인 수혜고, 요거 공장 하이닉스가 지어주면은 반도체 장비, 설계 이런 기업들 다 수혜가 되니까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비중이 여전히 높습니다. 이번에도 좀 떨어질 때 사왔거든요. 막 폭락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좀 분할 매수를 하고, 여전히 근데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엔비디아도 반토막 나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은 엔비디아와 AMD 뭐 이런 주식들인데, 실제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설계 뭐 이런 기업들이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급등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단기 반등. 그래서 돌아오는 주 캘린더, 소매 지표, 물가 이미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물가 피크, 특별히 갑자기 기름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막 급등하거나 금리가 급등하는 이슈만 아니라면 스멀스멀 괜찮은 흐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이 와도 또 매수로 대응해도 되는 분위기 아닐까 싶습니다. 조정이 올 때 막 급등하는 주식 따라 타시는 것만 피하시면 크게 잃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캘린더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크게 제가 봤을 때 우려할 만한 지표들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경제 지표보다는 개별 기업들 이슈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애플 배당 들어왔던데요. 배당 라겔 캘린더 참고하세요. 돌아오는 주에는 마소랑 쉐브론 주주분들 배당 라겔입니다. 저 마소 주주기 때문에 17일 전날까지 마소 들고 계시면 배당 받습니다. 17일 날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 2주에서 한 달 있다 들어옵니다. 저는 애플 주주였기 때문에 이때 들고 있었더니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받으신 분들 계시죠? 애플 배당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금요일 전까지 엑소모빌이나 스타벅스, 비자, 월마트 들고 계신 분들은 한 2주에서 한 달 내로 배당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배당 받는 재미도 나쁘지 않습니다. 주가 상승도 좋지만, 예를 들면 애플은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주니까 너무 좋죠. 그렇습니다. 배당 라겔 참고하시러 넣어놨고요. 돌아오는 주 캘린더 넣어놨습니다. 월마트, 홈디포, 로이스, 타겟, 에스티로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금요일 날은 존 디어, 농기계 기업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